자, 1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세 물납과 분납의 내용이 틀린 것 그랬죠?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1번은 뭡니까? 물납 틀린 것? 1번은 물납 얼마? 1000만원 초과. 뭘 가지고 할 수 있다? 그죠? 부동산,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이네요. 그죠? 2번 1회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이 병기고지되는 세액을 제외하고 재산세 세목으로 판단한다. 당연한 얘기죠. 재산세 고지세 뭐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같이 나가죠. 근데 얘가 판단할 때 뭘 가져간다? 뭐만 가져간다? 재산세만 가져가죠. 왜? 물납은 지방교육세나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안 되죠. 당연히니까 걔를 제외하고 재산세 세목으로 판단한다. 자, 우리 물납하시면 가격평가한다 그랬죠. 가격평가를 해야지 잔돈 거슬러 준다 했잖아요. 그때 뭘 가져간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그래, 시가. 근데 조심할 거는 얘는 이날에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그래야 됩니다. 이때 시가. 이때 시가를 뭘 말한다?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이게 시험에 12월 31일 현재 시가 이렇게 나왔죠. 재산세는 모든 저희가 기준점이 나오면 항상 언제 가격이에요? 과세 기준이래요. 왜? 이날 현재로 모든 걸 판단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시가는 공시가격을 말하는데 이거 예외 있다겠죠. 6월 1일 전 6개월 동안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뭘로 본다?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뭐 공매가격, 보상가격 아니면 뭐 감정가액 등이 있다. 그럼 얘를 시가로 본다. 근데 만약에 시가로 보는 게 2개 이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3번 맞고 4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분납은 어디가 틀린 거지 지금 4번? 지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날짜가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5일 10일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요. 분납은 허가를 안 받아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납은. 물납이 신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분납은 500만 원 초과하면 뭐 신청만 하면 되고 걔가 허가를 통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초점을. 물납은 물건으로 내는 거야.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분납은 금액만 맞으면 납부 기한 내 신청만 하시면 뭐가 된다? 분납이 가능하다. 500 초과 기간 며칠이에요? 45일. 그죠?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 1000만 원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얘가 또 걔네가 하는 건 5일이니까 맞았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분납은 허가 관계없습니다. 5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4번이고요. 11번 종부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1번. 과표가 우리가 종부세에 나오면 이거 있죠. 1세대 1주택. 요 얘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일단 1주택자 되시면 과표 계산할 때 3억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그죠? 이 세액공제 두 가지 있다 했죠.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얘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꼭 기억하라 했어요. 요게 나오면 뭐가 되면 두 개가 중복되면 뭐 할 수 있다? 중복공제 가능하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 거주 목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덜 내도록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요것도 해주고 그것도 세액 공제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1번이 지금 보시면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1주택의 경우는 합산한 금액에 3억을 공제한 금 6억을 공제하고 거기다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인데 얘가 1주택 단독 명의자면 6억을 빼주고 원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4억. 그죠? 그럼 얘는 근데 3억 추가 공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1억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왜 틀렸어요? 1일부터 15일이죠. 30일. 연말에 바빠서 세금 못 낸다 그랬잖아. 근데 희한하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1일부터 31일. 문제 풀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냥 15인지는 알아요. 근데 막상 이게 2번 딱 나오면 읽으면서 얘 맞았네 이렇게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말에 바빠서 못 낸다겠죠. 서로.
3번 왜 틀렸어요? 문화재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돼요. 그러니까 우리 종부세 보면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용 시설, 그리고 문화재 주택 이런 게 있어요. 합산 배제 주택이죠. 얘네들을 갖고 계시면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된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문화재 주택은 뭔다? 합산에서 제외되고 또 뭐해서 주택수에서도 제외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합산에는 배제되지만 숫자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틀렸고, 아이고 4번을 틀렸어요. 4번. 분리과세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분리가 종부세 안 낸다니까. 딱 보면 뭐. 그래서 분리과세 들어가면 안 되죠. 딱 보면 나와야 되죠. 그죠? 5번은 왜 틀렸어요? 중복공제 가능하다. 중복공제.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지가 눈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이 1번이 맞는 얘기죠. 18번.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 일단 1번은 맞는 지문이죠. 재산세 주택분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며 재산세 납세 의무 원칙이 뭐예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근데 종부세는 뭐다?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얼마가 초과된다. 6억이 초과돼. 초과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2번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세율에 보면 비례가 있고 누진이 있습니다. 비례 세율과 누진을 구분하는 기준은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러고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그래요? 비례세율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요. 뭘로만 돼 있어?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재산세, 양도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재산세는 누진이 딱 3개가 있어요. 재산세는 누진세를 적용 대상이 딱 3개인데 그게 별도, 종합, 주택 3개입니다. 별도, 종합, 주택. 요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재산세, 누진 3개. 그리고 이게 그대로 종부세로 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거기 2번에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와 누진으로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뭘로만 되어 있다? 누진으로 되어 있다. 맞죠? 3번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분납 가능하죠? 자, 종합부동산세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해 개정된 걸 꼭 기억하시고 분납 기간은 다르죠? 재산세는 지방세 45일, 종부세는 국세니까 2개월. 양도세는 참고로 분납 가능하죠? 양도세 걔는 금액이 얼마예요? 기준 금액이 양도세 1000만 원 초과 기간 2개월, 국세는 2개월, 그죠? 막 자꾸 하면 돼요. 막 헷갈리면 계속 하면 돼. 되새김질 하면 돼. 상관없어요. 2달 내내 할 거니까 그거만. 지금 언젠간 기억이 나겠지 뭐. 그죠? 4번이 정답이죠? 틀린 거. 세부담 상한이 조심해야 되면 이게 주택 예외 규정은 재산세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 건축물이 70%만 내고 주택은 60%를 내죠. 근데 종부세는 이유 불문하고 다 80이에요. 왜? 원래 종부세 자체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부과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예외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주택도 세부담 상한도 뭐예요? 종부세는 그냥 뭘로? 100분의 15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틀렸죠. 5번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로 동일하죠. 둘이 똑같죠. 6월 1일. 그죠? 공통점이 여러 개 있죠. 예를 들면 얘는 뭐 과세 기준도 같고 그다음 세부담 상한 제도도 있고 둘 다. 그죠? 그다음에 정의도 똑같고 기준 주택과 토지의 그 정의도 같고. 그죠? 그다음에 분납되고 둘 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19번. 주택 신축 판매업 범위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 그랬죠? 우리가 뭐라 했어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 나오면 얘는 세법상 뭘로 본다? 건설업. 건설업. 그러니까 매매업하고 건설업 비교하는 거죠. 매매업. 그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뭐라고? 건설업으로 본다. 그죠? 건설업. 그럼 얘는 뭐만 기억하시라 했어? 이거 주택 신축 이거만 기억하죠. 요 말 들어가면 건설업, 요 말 안 들어가면 매매업 이렇게 하면 되죠. 자, 1번 주택 신축 판매업이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건설업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한 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 한 동에 꽂힐 필요 없고 주택 신축이니까 뭐 건설업. 3번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도 주택 신축이니까 뭐 건설업. 4번 내가 토지가 있었는데 거기다 뭘 했대? 주택을 신축해서 토지를 같이 벌면 전체에 다 뭘로 본다? 주택 신축이니까 건설업. 그런데 다만 그 부속 토지는 원래는 매매업이잖아요. 토지만 팔면. 근데 주택을 신축하는 바람에 걔가 뭘로 바뀌었어? 건설업.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 아니고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는. 양도세, 비과세 면적 똑같아요. 도시 지정하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까지만 건설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부분은 매매업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답은 5번이네. 왜요? 신축한 주택이 안 팔려서 잠깐 세 줬다가 팔았대요. 그래도 뭐예요? 건설업. 주택 신축한 거니까 세 줬다 팔아도 건설업이네.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건설업. 그럼 되죠? 답이 5번이 틀렸죠. 20번 다음은 양도세, 양도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리죠. 3번. 자, 1번은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법상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원래 교환은 양도거든요. 근데 얘는 교환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적 경계선 변경으로 해서 법률에 따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변경이 되면 토지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교환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걔는 뭐 해주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물론 뭐 조건이 또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할 건 없고. 2번 양도 담보.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구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 했어? 유상을 생각해. 유상 이전이면 양도, 아니면 양도 아니다. 일단 그걸로 구분하라 했죠. 그러면 양도, 담보는 양도했죠. 왜 했다고요? 담보 목적으로 그냥 등기만 넘긴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죠. 양도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뭐라면? 변제에 충당하면 채무불이행. 그럼 양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걔는 뭐예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였다가 여기까지는 양도가 아닌데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담보 사유 소멸 환원은 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줬어. 등기를 넘겨서 담보 목적으로. 근데 약정한 기간 돈을 갚았어. 빚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양도는 아니다. 아니다. 왜? 맡겨다 찾아오는 거잖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죠. 그죠? 양도가 아니다. 맞고. 3번이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왜? 법적으로 그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게 무효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양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지분이 뭐라고 나냐면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된다. 그럼 뭐다? 양도로 본다. 정상적인 거래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 하는 건 양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보시면 되고. 4번 대물변제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는 양도로 본다. 대물변제 양도죠. 이혼 이자를 주는 것도 양도고, 이혼 이자료도 양도인데 재산분할로 이혼 이자를 주면 재산분할 청구로 주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그죠? 5번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갑의 토지 출자는 양도로 본다. 얘만 양도죠. 왜? 을은 뭘 냈어? 돈. 그러니까 둘이 출자하는데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을 출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양도세 안 내죠. 왜? 현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현물 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토지 출자는 양도로 본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풀었네요. 3분의 2. 10문제 남았네. 본인 현재 다 알죠? 몰라 아직? 아까 다 알아봤죠? 23개 맞은 분이 있다네. 이게 30개, 이게 23개 맞으면 잘하신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 어렵다기보다는 지문 자체를 이렇게 탁탁 답이 금방금방 고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뭐 굉장히 잘 맞은 거죠. 그 정도면. 그죠? 이거보다는 쉽게 나와요. 근데 이 수준이라는 게요. 그 세법은 난이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얘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그러니까
약간 어렵다고 봐야죠. 일반 그 기본 수준에서는 이게 좀 더 문제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 이해하면 뭐 실제 시험 보러 가면 얘보다 어렵다는 느낌 안 듭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고 이 정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가면 문제 풀러 가면 뭐 세법 되게 어렵네 이런 느낌은 안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지금 푸는 문제들 수준만 다 이해하시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말했죠. 여기에 초점을 갖춰야 돼. 이제 9, 10월은 지금 하는 동형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죠. 시험 이거 끝나고 오후에 저녁 때까지 하면 정리가 되죠. 그리고 오후 이제 저녁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과목도 보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 문제 풀고 나면 오후에 그 문제를 완벽하게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넘어가면 맨날 문제 풀어야 실력 절대 안 늘어요. 그 기가 막히게 계속 얘기하죠. 실력 지금 안 느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지 얘가 왜 맞고 틀린지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얘는 나오면 안 나온다가 아니라 또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한 문제 지문이 또 있어요. 뒤에 가면. 근데 그거는 맞춰야 되잖아. 그럼 봤으니까. 근데 그걸 또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수가 항상 그 짝인 거예요. 시험 보러 가서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이거 나온다니까 똑같았죠. 근데 실수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작업만 계속 해주시면 웬만하면 60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 10월 2달만 진짜 빡시게 하면 평균 20점 이상 올라갑니다. 이때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9, 10월에 제일 할 때. 그죠? 여기 잘 중요한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인데 나오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어영부영 안 되고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됩니다. 21번 다음 양도 또는 취득시에 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것은 그렇죠? 답은 4번이죠. 4번. 이거 아까 취득세하고 딱 저기 돼 있는 거죠. 1번은 뭐예요? 법원의 무효 판결 아까 소유권 하는 데면 양도가 아니라겠죠. 그러면 그 토지를 다시 팔면 그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매매를 했는데 무효 판결 나서 얘가 이렇게 환원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돌려주면 양도가 아니라겠죠. 왜? 이 자체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게 된다 그러죠. 얘가 만약에 1999년에 사가지고 2016년에 팔았다가 무효 판결 나서 환원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걸 다시 2018년에 팔면 이 토지 취득일은 언제라는 거야? 1999년이라는 거죠. 왜? 이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이 토지의 취득일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장기할 부주권하고 수용 얘기나 뭐 기억하시라 했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빠른 날 나오는데 있죠? 중빠른 날 나오는데 웬만하면 중빠른 날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세 개 있죠? 그걸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하고 수용 나오면 일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빠른 날. 그죠? 등기치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번은 자, 대금을 청산했는데 이런 얘기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아지는데 대금 청산했는데 공사가 안 끝났어. 그죠? 완공이 안 됐잖아요. 대금. 그럼 대금 청산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는 언제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러죠. 답이 4번이죠.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나면 증감된 토지, 즉 증환지, 감환지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나오면 환지 전. 그러니까 지금 4번은 환지 그랬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래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시효취득이죠. 시효취득 언제라고 했어요? 점유 개시일. 자, 취득세는 시효취득이 언제입니까?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시효취득. 시효 완성일. 시효 완성일이죠.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생각났는데 헷갈리면 안 된다겠죠.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거겠죠. 점유 개시일. 그죠? 이건 취득세. 이건 양도세. 얘가 취득세가 될 수는 없다 했잖아요. 그죠? 점유 시작했는데 취득세 먼저 내고 시작해라. 왜? 20년 후에 네 거 될 거니까 세금 20년 전에 미리 내고 시작해라. 말이 안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시효가 완성이 돼야 취득을 한 거니까 이때가 취득일이고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팔았을 때 그때 따지는 거니까 점유 개시일부터 세금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얘는 점유 개시일,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 그러셔야 되죠. 맞는 얘기죠. 22번 다음 중 양도세를 구하는 과정의 산식으로 쓰는 것은 제가 말했죠. 과표 계산수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몇 번이에요? 틀린 거? 2번 틀리죠. 2번. 순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다시 해보죠. 순서 어떻게 나있어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줘? 그리고 차비 빼준다 했잖아요. 필요성을 빼고 그리고 남아야 세금을 내요. 그래서 양도 차익. 근데
얘가 오랫동안 보유하면 물가도 올란다고 했잖아요. 물가. 그 물가 올라가는 건 세금 빼줘야 되니까 물가 상승분은 일부 빼주겠다. 그래서 네가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그 물가 상승분을 특별히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특별공제입니다. 얘는 근데 말 그대로 뭐예요? 보유도 해야 되고 공제 대상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는 뭐다? 아무거나 차별 없이 무조건 해주는 뭐가 있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표. 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 과세 표준. 필요경우 뭐 있다 했어? 취득가액 플러스 그죠? 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는 거죠. 실거래가, 그죠? 실거래가 인정이 확인이 안 되면 추계조사 결정, 양도가액 매감기, 환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순서 바뀌면 안 되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만 환산가액이 있고, 그다음 필요경비 얘기 나오죠. 필요경비, 그죠?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거, 뭐 이게 있었죠? 뭐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지만 가산세는 안 되고, 보유 관련 조세는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 약정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포함이 안 되고,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초과액,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시가초과압은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들어가지만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니까 인정이 안 되고, 양도 간접 비용 안 들어가고,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이미 공제 받았으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쭉 배웠죠. 그 양도차익 그 얘기 배웠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나오고, 장기 기본공제. 얘는 보유 3년 해야 되고,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고, 얘는 특별공제니까 대상이 한정돼서 토지 건물 입주권만 되고, 얘는 모조리 다 되고, 대신 뭐는 안 되고, 미등기 안 되고, 얘도 미등기 안 되고, 공통 안 되고 미등기고, 얘는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 다 되고, 장기는 공제율이 일반은 3년부터 3은 10에서 10년 넘어가면 양도차익의 최대 30%, 단 1세대 1주택은 양도차익이 최대 80%까지 되되 누구는 안 된다? 비거주자는 안 되고, 하나 기억할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도 올해부터는 장기보유 된다. 개정상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소득별 공제인데 연 250. 이때 소득별 얘가 하나 개정된 거 있죠? 토건무기 연 250. 주식 250,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그 얘기죠. 그게 이제 다죠. 그럼 과표 가면 되는 거죠. 22번 정답이 2번이고요. 2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6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는 이제 뭐만 안 되는 거야? 미등기만 안 되는 거죠. 보유만 3년 이상 하면 토지가 주택은 무조건 되는 거죠. 그죠? 2주택, 3주택 상관없습니다. 2번.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 우리 양도세 겸용주택 어떻게 됐어요? 주거 부분이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자, 모 학원에서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에 그렇게 나왔어요. 양도세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의 부분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X. 주거 부분이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근데 그걸 풀 때는요, 문제 나오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또 맞았다 푸는 거야. 왜? 크거나 거기까지만 읽고 맞았어. 근데 뒤에 뭐라고 됐어? 크거나 같을 때 그 틀렸잖아요. 같으면 뭐요? 주거 부분 각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를 그냥 하는 거지. 그 틀린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것만 있는 거야. 앞에 것만. 대충 읽고 아는 거 나오니까 크다 하니까 맞았네. 그러면 안 되죠. 크거나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 저희 그거 보셔야 되죠. 얘는 지금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대잖아. 그럼 뭐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죠? 3번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로 본다. 맞죠? 이게 부담부 증여인데 이제 이게 함정이 뭐냐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했잖아요. 여기 10억짜리인데 여기에 저당권 3억 설정되어 있다. 그죠? 이거를 이제 갑이 을한테 주면서 뭐요? 요 채무를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이런 조건부로 가는 걸 말하죠. 그런데 지문에 뭐가 있냐면 이걸 갖다 그럼 우리 뭘로 본다 했어요? 유상으로 봐서 즉 뭐? 양도로 본다겠죠? 채무부담부는. 나머지 7억은 증여 본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럼 뭘로 본다? 증여다. 당연히 증여. 전체를 증여로 본다 그랬죠. 근데 천안매부지간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천원매부지간에 부담부정이 했어. 그럼 채무부담부는 뭘로 봐? 유상으로 양도로 본다. 그죠? 맞죠? 그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만 뭘로 본다?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왜? 2월은 5년이네 아닙니다. 당해년도만 동일년도만 저게 되는 거지 5년씩 그게 어디 있어요 2월에서. 그러면 내가 5년 지금 팔았는데 차 손 났어요. 그럼 뭐요? 5년 전에 차익 난 거 있어. 그럼 걔랑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좋죠. 어린 택돔소리입니다. 제가 말했죠. 세금 국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걷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많이 걷겠다 대신 표 안 나게 그게 걔네 모토예요. 그러니까 세금 무조건 많이 걷어, 많이 걷어. 내년 예산이 400조 7천억이래요. 내년 예산이. 12년 전에 비해서 2배래.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2배가 오른 거야. 200조 가까이 오른 거죠. 그 왜 그러겠어요? 200조 올랐는데 우리는 뭐 나아진 거 없잖아요. 국가가 뭐 발전한 것도 없고. 근데 왜 그래? 다 엉뚱한 돈을 쓰니까 낭비한 거야. 세금 다 어디 낭비한 거죠. 근데 200조 말이 됩니까, 말이? 10년 사이 200조 올랐다는 게? 무슨 경제 수준이 막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막 우리가 막 부유해져 400조도 아니고 우리 사는 사람은 그때는 비해서 별 배우는데 세금 예산만 400조. 그거 다 누가 내야 돼? 우리가 내야 돼, 우리가 다. 내년에 400조 우리가 내야 된다니까.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다. 그러니까 다 올렸잖아요. 주민세 같은 거 막, 그죠? 한 3배씩 올리고 막, 주민세. 3천 얼마 나온 게 지금 만 얼마씩 나왔죠, 다. 그 전국 다 올랐어요,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킨 거죠, 국가에서. 올려라. 말은 그거야. 17년 전 가격이래요. 17년, 20년이고, 아니, 뭘 그걸 가동하면 안 걷는 거지. 그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막 3배씩 올리고 막 웃기는 거죠. 근데 내년에 이제 엄청 올리면 이제 내년 조심해야 돼. 내년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제일 돈 걷기 쉬운 게 뭐예요? 주차 위반 거든요. 주차 위반, 주정차 위반. 걔는 그냥 물반 고기반이야. 그냥 한 군데 자리 잡고 계속 하면 돼. 그냥 막 부지런히 끌어다 갖다 놓으면 또 와보면 또 와 있고 또 끌어가면 또 오면 또 있고 막 그냥 죽을 줄 모르고 계속 오잖아. 거기만 돌아다닐 것도 없어요. 한 자만 잡아 거기만 계속 하면 왔다 갔다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막 하루에 수백 대가 수백 대. 한 번 끌면 몇만 원씩이잖아. 한 번 걸으면 몇만 원이야. 그죠? 그거 뭐 그게 딱이죠. 근데 원래 시군구에 돈 없을 때는 그거 제일 많이 해요. 주정차 위반. 그거는 뭐 주차 위반은 대한민국 어디든 가든 수두룩합니다. 수도 없어. 요새 또 그 끌고 가진 않잖아. 뭐래? 차로 가면서 카메라로 찍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쑥 지나가면 그게 자동으로 찍혀가지고 다 탁지가 날라와. 그럼 요새는 안 끌고 가. 그러면 그거 탈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걔는 계속 돌아다니면 하루에 수백 대 걸려. 수백 대. 그죠? 옛날처럼 끌고 그런 거 안 가요. 그냥 찍어버린다니까, 자동으로. 딱 찍으면, 좀 이따 한번 찍으면 바로 그냥 고지 띡 날라온다니까. 그럼 돈 내야 돼. 요새 카메라로 다 하잖아, 카메라로. 차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위에. 그거 이거 찍는다니까. 죽는다니까,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한다니까, 돈 벌으려고.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당연히 4번 틀렸고요. 5번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예한다면, 자, 고가주택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된다겠죠? 그런데 형평성 제한에서 어떻게 한다? 9억 초과분,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치? 맞죠? 24번 다음은 장기 모양을 하는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기억. 비사업용 토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있죠? 올해 총액 기억 맞고 니은 1세대 2주택 이상도 적용받을 수 있고 디귿 미등기는 적용받을 수 없죠. 미등기는 안 된다겠죠? 단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예외 있다겠죠? 미등기 제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리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에 하나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3년이 안 되면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고 미음 적용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땡 아니죠? 언뜻 보면 맞는 거 같죠? 뭐요? 입주권이요. 입주권. 토지, 건물, 입주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그 다음에 각종 뭐 채권 다 들어가는데 아니고요. 어디가요?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죠. 토지, 건물, 입주권. 비읍. 장기부의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서 차감한다. 그죠? 양도 차익에서 빼는 거죠. 맞고. 시읍. 장기부의 특별공제액 거주자에게 공제돼. 비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땡. 틀렸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됩니다. 단 비거주자가 안 되는 건 딱 뭐다? 1세대 1주택 8%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틀린 거죠. 이응. 토지 보유기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얼마다? 15%. 맞죠? 근데 이거요. 5년 이상 6년 미만 그러니까 이걸 헤매는 거야. 5년 36, 18인가 35, 15인가 이러고 있는 거죠.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얘는 연 단위로 가니까 6년은 안 들어가잖아. 미만이니까. 그럼 뭐요? 5년으로 가야죠. 5년 10개월, 5년 8개월 다 뭐요? 15% 3호 15잖아요. 그 얘기잖아. 6년 이상 7년 미만 그러면 3, 6, 18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오히려 많이 틀린다니까요. 맞죠? 즉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30 아니고 100분의 80. 답이 1번이죠. 그렇죠? 1번. 어떤 비삼용 토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개정상이니까. 답 26번. 다음은 양도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것. 1번은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기타 자산 특징이 뭐다? 보유기간 등기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누진세율로 갑니다. 대표 주자가 뭐예요? 골프 회원권. 그러니까 기타 자산 나오면 시험에 보통 언급이 될 때 잘 나오진 않지만 보통 골프 회원권을 대표 주자로 많이 내세웁니다. 그죠? 이번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 세율되면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큰 거를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세 파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동일한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 중에 높은 세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높은 세율이 아니라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 중 큰 거. 결국 뭘로 간다는 거예요? 큰 걸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세율을 높은 게 아니라 해당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큰 걸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그죠? 지방세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걸 왜 써놨냐면, 혹시 틀렸다고 할까봐, 혹시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이거 틀렸어. 왜? 이게 아니고 뭐요? 높은 세율 그래야 되는데 얘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큰 거, 그러니까 넌 틀렸다. 이럴까봐 하는 거예요. 혹시나.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그거 엉키면 안 됩니다. 3번이 틀렸죠. 뭐 틀렸겠어요? 얘는 뭘로 가야 돼? 피상속인 그랬나요? 피상속인.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거 뭘 기억하시래서? 세율. 이거 했잖아요. 이거 상속받았다. 상속. 그죠? 상속받았을 때, 이거 설명했었죠? 얘가 2년 부여하고, 얘가 1년 6개월 부여했으면, 그죠? 이거 세금 내려면, 세율을 적용하려면 뭘 따져야 된다?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는데, 이때 보유기간이 몇 년이니 할 때 얘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6개월이랬잖아요. 3년 6개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토지를 상속을 받았으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몇 년 이상이 받죠? 3년 이상이 받죠?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상속은요. 취득일이 언제라고 했어요? 상속 개시일이라니까.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얘가 예외인 거죠.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잘 안 보이죠. 지금 근데 25번 지문이 문제 지문이 세율 적용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세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산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 정답이에요. 상속인이 그러면 안 되고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렇게 맞는 거죠. 답이 3번이 틀렸어요. 이게 근데 참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알고 있어. 그냥 대답을 하고 알고 문제 지문에 나오면 얘가 그 얘기인지가 잘 몰라요. 근데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는 자꾸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보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 자꾸 보다 보면 또 이게 눈에 보입니다. 보자마자 그렇구나. 이렇게. 4번 보유기간 산정 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에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배우자 직계점에서 2월 과세 우회양도 그 얘기하는 거죠. 일단 갑을병 얘기해요. 그죠? 이거죠. 얘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면. 그죠? 이런 얘기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뒤에 나중에 이제 나중에 뒤에 풀 때 할 건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거나 특수 관계인일 때 뭐 이렇게 됐죠. 일단 그러면 배우자 등일 때는 어떻게 한다?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이 말은 뭔 뜻이다?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을 누구 시점으로 계산한다? 갑의 시점으로 계산한다. 자, 갑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여자죠.
얘가 수증자고 얘는 증여자야. 그러면 배우자 간의 증여, 이월과세를 그죠? 이렇게 해서 5년 이내 팔면 취득 시기, 취득 가액은 증여자 시점으로 한다. 맞죠? 이게. 그죠? 그러면 이때 뭐 있어요? 이혼하면 어떻게 돼? 이혼해도 5년 이내 팔면 여전히 갑의 시점으로 계산하고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는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양도세는 누가 낸다?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을이다. 얘가 팔았으니까. 계산만 이렇게 하고 세금은 얘가 낸다 했죠. 그리고 뭐 있었어요? 뭐 증여세 처리 문제는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산입한다. 근데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어떡한다 했어요? 이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파는 걸로 본다. 그죠? 얘는 직접 양도 이렇게 되죠. 직접 양동으로 본다는 얘기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갑이란 뜻이고, 그죠? 근데 팔긴 을이 팔았으니까 을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환급해줘.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요즘에 주로 많이 나왔죠. 근데 특수관계에는 또 뭐가 있댔어요? 얘는 무조건 아니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했을 때, 즉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을 때만 직접 하는 걸로 본다. 근데 배우자 등은 조세 포탈 의도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무조건 증여받고 5년이면 갑 그 얘기죠. 근데 이게 뭐라 했어요? 이 직접양도는 이게 행위가 얘가 낸 증여세와 1,000만 원, 얘가 낸 양도세가 있다. 그죠? 이 두 개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동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세금을 포탈하는 걸로 봐서 직접 양동으로 보고 얘가 더 크면 세금을 더 낸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그냥 한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있죠. 뭐 저가양도 고가양수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같이 문제 풀더라고. 근데 공통사항은 뭐다? 어쨌든 세금을 내게 되면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 시기는 갑, 양도세액에서 취득하액은 갑의 시점으로 간다. 이거는 공통사항이에요. 얘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저번에 문제 뭐라 하냐면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이게 나오죠. 신문에. 뭐라고 나요? 장기부여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시 배우자 직계준비속 2월 과세의 경우에 취득일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OX. 맞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내용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신문상에. 그럼 그건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니까 증여자가 맞는 거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 나중에 또 다음 회차 문제 풀 때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맞는 얘기죠? 증여자가 이렇게 돼 있고. 5번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면 보유기간이 1년 6개월 경우. 자, 집이 2개인데 하나를 팔았대요. 근데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래. 세율 얼마예요? 1년 6개월. 우리 세율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미등기는 70이고 원래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 6에서 38%인데 주택하고 입주권은 뭐라 했어요?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이죠. 주택은 숫자 관계없죠? 2주택 하나 팔았어. 1년 6개월이래. 얼마야? 1년 이상 6에서 38%. 맞죠? 주택 입주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두 개는. 예매라겠죠.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만 넘어가면 뭘로 가? 누진으로 간다. 그렇죠? 답이 3번이 틀렸다. 세율 적용 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보시면 되죠? 26번 틀린 것. 1번 양도세의 경우 납부세액에 대한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대신 뭐는 있다? 세금을 깎아주면 감면세액은 농특세 20%는 내셔야 된다. 맞고. 이번은 뭐 그죠. 비과세 감면 받았을 때 이거는 딱 보고 읽잖아요. 이렇게 뭐 매매 어떻게 나오면 비슷한 얘기 나오면 그냥 읽지 말고 맞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어디만 보면 돼. 만약에 보면 마지막에 적은 금액을 뺀다 있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어디 뭐 출판사 문제를 푸는데 이게 있어요. 그 문제 지문에 그 다 틀린 거예요. 왜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큰 금액을 뺀다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적은을 뭘로 고쳤어? 큰. 야, 그게 큰 금액을 빼는 게 뭐? 적은 금액을 빼는 거지. 근데 그 고자를 고쳤다. 큰 금액 이렇게 문제를 틀리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 했죠. 세법이 그렇게 깔끔한 과목인데 그렇게 안 냅니다. 그렇죠? 그 중개세법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글자 하나 고치고 그런 거 잘 안 해. 그죠? 쪼잔하게 안 내지. 그죠? 그냥 보통 내면 그냥 이렇게 쭉 내고 길게 낸 다음에 우리 성의가 있잖아. 길으니까 읽느냐 고생했으니까 그냥 맞는 지문 이렇게. 우리 그 정도, 우리 세법은 그 정도입니다. 그죠? 지문 긴 건 세법 웬만하면 안 틀려요. 왜? 읽은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아니, 고생했다, 이거 맞는 지문 이렇게 해주지. 인계구처럼 막 지문 길고 막, 그리고 틀리고 막 이런 거 없어요, 별로. 그죠?
2번은 맞는 얘기야. 그래서 2번 쓰면 안 돼. 긴 건 다 맞았어요. 그냥 답이 5번이거든. 그래서 5번이에요. 답이 5번. 그죠? 자, 일단 3번은요. 3번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양도세 뭐가 있냐면 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가 1개월 38% 이렇게 세금을 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같은 연도에 뭐였다? 또 판다겠죠? 여러분 들었죠? 이렇게 해서 얘도 누진이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5월 달에, 즉 두 번째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신고할 때는 이걸 따로따로 신고하면 안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5월 달에 이 두 개를 합해서 얼마? 2억 원.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6에서 38%. 그래서 나온 세금 있으면 요거 냈죠? 요거 낸 거 빼고 나머지 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뭐 할 때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일 때만. 누진일 때만. 왜냐면 누진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왜? 자가 비례면 40, 40이면 합산 하나 따로 하나 똑같거든요. 비례는. 그죠? 그리고 하나는 누진, 하나는 비례. 이건 합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진일 때만 그래요. 요거는 그러니까 누진을 2번 이상 팔면 손해죠. 왜? 세금이 많이 나오지.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부터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세 뭐가 있다 했어요? 원래 예정신고 하시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정신고를 어떻게 한 거야? 5월 달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를 했죠. 그렇지만 얘는 뭐로 해야 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그 지문은 뭐예요? 세율 얘기하는 거죠. 3번.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라. 합해서. 그런 얘기죠. 4번. 거주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해서 납부할 세계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인데 걔가 나오면 하나 더 같이 기억할 게 이거죠. 결정경쟁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둘 다 세무서장이 하는 건데 세무서장이 내 세금을 자기가 직접 계산해서 나한테 부과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둘의 용어 정의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들인데 그거 보시면 얘는 뭐다? 얘는 뭘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신고 안 하니까 과세권자가 직접 결정하는 거고, 요거는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는 신고를 내가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다. 그죠? 신고했는데 내용에 탈로나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경정 그럽니다. 바뀌면 안 돼요. 자, 만약 여러분이 5년 전에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세금 신고했어요. 양도세 신고를. 국세청한테 걸렸어요. 그럼 세무서에서 여러분한테 원주 세무서에서 여러분한테 세금을 결정하겠어, 경정한다고 그래요. 다운계약서 5년 전에 썼어. 근데 이번에 걸렸어. 경정 그러죠. 왜? 다운계약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잘못 신고, 손에 세금 포탈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뭐라 해? 경정 그러죠. 그럼 얘들 결정형이 했죠. 그럼 이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세금 걷을 때 빨리 걷겠어, 천천히 걷겠어? 야, 너 네가 다운계약 썼냐? 아이고 이번에 보니까 5년 전에 다운계약 썼네.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 내가 걸리긴 했는데 내가 고쳐서 다시 부과할 테니까 천천히 해. 아이고 다운 써가지고 걸린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빨리 나오면 더 힘드니까 천천히 해. 이러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라 이것이 그런 거죠. 걸리자마자 막 즉각 계산해가지고 며칠? 30일. 아무리 빨리 3일 안에 걷으면 안 되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 미리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너 이거 했으니까 너 니한테 이렇게 할 거다라고 통지를 해줘요. 먼저. 그죠? 그리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걷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돈을 안 낼 수도 있죠. 그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 4번이 국세징수법인 거죠. 이게 뭐라고 나오면 결정경정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했나? 30일 그러셔야 됩니다. 5번 틀렸죠. 항상 틀렸어요. 왜? 미등기는 원래 기본이 둘 다 안 되지만 미등기 제외 자산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미등기 양도했어도 등기한 거고 똑같이 봐서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기 다 해주겠다.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장기 할부 주권은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를 못하는 경우.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
뭐 비과세권 충족한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이 된 미등기인데 공치법상 사업시행자가 양도한 경우, 즉 수용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미등기는 장기가 안 되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 된다? 그럼 틀린다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미등기 제외자산 내용은 몰라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5번처럼 나오면 얘는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5번이 틀린 거다. 되겠죠? 다음 27번은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 충족할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는 경우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정답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자, 일단 건설 임대주택은 보유를 2년 하지 않아도 뭘 하면 된다? 5년 이상 거기서 뭐 하시면 거주하시면 된다. 거주 5년이고, 그 다음에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라 했죠. 보유 거주 관계없이. 왜? 강제 수용되는 거니까 보유 거주 관계 없고 제한 없고. 3번은요. 3번 4번은 뭐예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 거주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대신 얘는 못 팔고 가면 언제 팔아라? 출국 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번에 틀렸어요. 얘는 뭐 해야 돼? 그쵸. 1년 이상 거주를 해요. 거주. 얘는 거주해야 되죠. 3개 있다 했잖아요. 치약상 형태. 그죠? 그 다음에 뭐? 질병치료. 그 다음에 근무상 형태. 얘네들 특징이 다 뭐라겠어요? 학교가 너무 멀고, 간호하려니까 너무 멀고, 직장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 통하기 힘들다. 이사 가라는 얘기죠. 대신 2년 보유 못했지만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사를 어디로 가라? 타시곤으로 가. 타시곤. 같은 집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직장도 당연하죠. 원주시에서 원주시로 발령나서 간다. 이건 안 되고, 뭐 거제도 이런 데, 거제도 가면 안 되죠. 콜레라 있어요. 콜레라. 어제 뉴스에 콜레라 또 3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했다고 거제에. 그것 때문에 거제시 지금 장난 아닙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회를 팔아야 되는데 안 가 사람들이. 왜? 콜레라 때문에. 근데 어제 또 발견됐다고, 뭐 3번째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게 원래 후진국병인데 잘 닦고 다녀야 돼. 잘 닦고 다녀. 지저분하면 콜레라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후진국병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없었잖아요. 없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죠? 안 닦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죠? 닦고 다녀야 돼. 깨끗이 닦고 다녀. 손발 깨끗이 닦고. 눈병도 유행인데, 그죠? 겉에만 닦지 말고. 세상에 눈곱만 띄고 이렇게 다녀. 고양이 있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전반적으로 좀 깨끗이 닦고 다녀. 그죠? 지저분해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죠? 우리 애프가 안 닦으면 뭐라 그래요? 맨날 가면 샤워. 더럽다고. 난 더럽다. 진짜 어이가 없어. 더럽대. 뭐라고? 더러우니까 빨리 닦으래. 야, 표현을 더럽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같은 얘기로. 지저분하니까 좀 닦고 좀 저기 하는 게 더럽대. 그죠? 나도 기회 왔다가 안 닦잖아. 그럼 더러 죽겠네. 그래. 퇴근하고 때 안 나갈 때 퇴근하고 들어오면 팔 안 닦거든. 그런다고 그래. 더러 죽겠네. 그냥 더러 닦아라. 막 기회가 생기거든. 막 얘기를 해. 더럽다고? 그럼 더럽지. 막 그 얘기를 더러워. 근데 그런 표현 안 돼. 그죠? 그 같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좀 나이가 들어보시네. 늙었네. 이거 하고. 좀 나이가 들어보시네. 이렇게 이제. 늙었어.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늙었다가 뭐야. 그 늙었다가 하면 안 되지. 그냥. 약간 나이가 좀 들어보시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 늙어가지고 말이야.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죠.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28번. 다음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거랬죠. 우리가 국외자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문상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기본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국외자산 내려면 뭐부터 기억해야 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죠? 거주자, 비거주자. 이 말은 기억해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 하겠어요? 자, 거주자 맞아요? 맞아? 왜? 무슨 근거로 거주자라고? 있었어? 우리 이거 180만 이상 됐다 이거죠? 맞죠? 그죠? 주소가 있으면 되네. 주소, 그죠? 주소가 있으면 되지. 주소. 그리고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그죠? 얘는 이게 아니죠. 둘의 차이는 뭐라 하겠어요? 얘는 국내 그리고 국외 소득의 납세임을 갖고 얘는 국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되죠. 국외자산 양도시 얘가 외국에 있는 물건 팔면 세금 내는 건 맞는데 이때는 주소만 있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있죠. 몇 년 이상 지낸 데서 5년 이상. 그러니까
국외자산 양도시 거주자 기준은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안 됐으면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아도 세금은 거주자지만 세금은 안 낸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근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거주자 맞잖아요. 그죠? 5년 이상 됐으니까. 얘는 누구랑 있어? 그 미치코 얘기한다. 미치코. 일본의 미치코. 미치코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눈 맞아 결혼 오늘 혼인신고 한 거야. 그죠? 그럼 주소 생겼죠. 근데 다음 달에 일본 있는 물건 팔면 세금을 안 낸다. 왜? 몇 년이 안 됐어? 5년. 그 얘기죠. 5년은 지나야 된다. 자, 28번 보세요. 틀린 것. 1번 국외자산 양도시에도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공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장기 보유와 기본공제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는 하나만 해주는데 뭘 해주냐면 기본공제를 해줘요. 왜? 그건 기본이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걔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면 세 개 소득별로 구분하니까 250, 250, 250 다음 얼마야? 750. 그럼 1년에 750 더 이상은 안 해주거든요. 근데 장기는 한 방에 몇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는 안 해주고 기본공제만 가능합니다. 2번 국외자산 양도시 분납은 가능하지 물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은 당연히 국내 자산 양도세도 안 내고 외국도 당연히 안 냅니다. 왜? 물납은 안 되죠. 물납은 물건으로 내는 건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물납에서 태평양 한가운데 처음 갔는데 드디어 발견했는데 옆에 이웃집에서 인사 온다 했잖아. 헤이 친구. 근데 뭐야? 소말리 해적들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뭐는 돼? 분납은 됩니다. 왜? 분납은 나눠내는 거니까 가능하다. 3번 국외자산 양도시 소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능하다. 땡. 안 된다겠죠? 장기 안 된다겠죠. 4번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자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죠? 정 맞고. 그 5번은 뭐라겠어요? 5번은 이런 거라 있잖아요.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뭘 뺀다?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이런다겠죠? 이때 얘가 이제 외국에서 사고 팔면 미국에서 사고 팔면 달러로 사고 판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을 원화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때 뭘 곱한다 했죠? 환율을 곱해줘요. 환율. 근데 이때 환율은 계속 바뀌죠. 시시각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언제적 환율을 곱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라 했어요? 양도가액은 우리가 수령하는 거라 했어? 지출하는 거라 했어요?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거라 했잖아요. 지출하면 안 되죠. 지출이면 내가 집을 10억 주고 팔았는데 10억 받고 10억도 걔 주고 집도 걔 주고 정도 주고 이제 뭐야? 남은 거 하나네. 떠나가네. 떠나야지. 다 주고 떠나네. 우리 속세 떠나요? 수령. 필요 경비는 지출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양도가액 수령한 날 현재 환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는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건 외울 거 없어요. 그죠? 양도는 수령하는 거고 필요 경비는 지출이니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거 하나 더 나오면 이게 이제 팔면 외국에서 이제 세금을 냈을까? 미국에도 세금을 냈겠죠. 그리고 한국에도 세금을 또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외국에서 낸 세금 있죠. 요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빼주죠. 근데 두 개가 있어.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는 필요 경비로 산입하거나, 그죠? 필요 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거나 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5번은 이제 그거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인 필요 경비를 뭐하거나 수령하거나 지출한 현재 환율에 의한다. 맞죠? 보시면 돼요. 자, 29번은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 나왔네요. 그죠? 자, 부당행위라는 것은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 자, 1번.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한해서 적용하고 배우자 직계준비수 간의 관계는 거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자 등은 세금 포탈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부의 시점을 하고 특수관계는 무조건 아니라 했죠. 자, 2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으로 본다. 즉 갑이 병한테 직접 하는 걸로 본다. 맞죠? 2번 특수관계자란 그 나와 있죠? 뭐 친족, 기타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준비속도 특수관계인 안에 들어가죠.
근데 걔네들은 진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따로 빼서 따로 규정을 적용하고 그럼 여기서 말한 특수관계는 부당행위 특수관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를 제외한 예를 들면 형제, 자매, 친인척, 사장과 종업원 관계 등을 말한다. 그죠? 3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요. 이 특수관계의 부당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그 우회양도 가불병이 있고 또 하나는 저가양도 고가양수라는 게 더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둘이 특수관계인데 저가양도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를 했죠.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원래 시가가 10억인데 얘한테 8억에 양도한 걸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고가양수 거꾸로라 했죠. 원래 시가는 8억짜리인데 얘가 얼마에? 10억에 취득한 걸로 취득세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을 쓴 거고 요거는 을이 나중에 병한테 팔 때 양도세 줄이려고 취득가격을 높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얘가 뭐에 해당되면 세금을 포탈한 즉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면 그런 거죠. 조건이 있죠. 그럼 이도 어떤 경우에 세금을 포탈한 걸로 보느냐. 자, 둘의 차액이죠. 차액. 요게 2억씩 차이 나죠. 둘 다. 요게 어떤 조건을 갖춰라? 3억. 그죠?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로 봅니다. 그럼 여기 있죠. 얘부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2억 원 차이 났죠? 3억 차이 안 나죠? 근데 시가가 10억인데 5%면 5천만 원이잖아. 5천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야? 부당행위죠. 그럼 얘가 신고한 8억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간다? 시가로 간다. 10억으로 가는 그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3억 안 났지? 시가가 8억이니까 5천, 5, 8, 40, 4천 넘게 차이 났으니까 이거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간다? 시가로 간다. 기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이 그 얘기죠. 4번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뭔다? 부당행위. 그죠? 이 조건에 해당되었을 때만 적용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5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느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을병 그러면 누구고? 증여자고. 그죠?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특수관계 이거잖아요. 갑을병. 근데 얘가 직접 양도한 걸 본다고 했죠? 그래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갑이다 했잖아. 갑이 누구요? 증여자죠. 그리고 을은 수증자인데 얘는 뭐요? 얘가 수증자, 얘가 증여자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고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야 되는데 바뀌었지. 그죠? 납세 의무자 수증자가 아니고 증여자고 수증자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를 대망의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특례 규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거든요. 5번 하거든요. 동영을 5회차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론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백선 특강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만약에 다 들으면 355, 150에다가 그 백선 특강은 250문제죠. 3번만. 다른 건 뭐 더 되죠. 문제수가. 그 여러분 문제도 엄청 푸는 거예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거를 2달 동안 풀어가지고 막 달달달 하고 하면 그리고 시험 보러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달달 하면 달달달이 중요하죠. 달달달. 근데 가면 된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끝나고 이 문제를 오후에 하시라니까, 오후에 막 정리하시라니까 몇 시간 동안. 그게 진짜 공부라니까. 안 되면 다 찾아보고 왜 맞고 틀리고 걸 다시 한번 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 그리고 저녁 때 부족한 거 공부하면 되잖아. 부족한 거. 그러면 충분하죠. 2달 동안. 2달도 빡세요. 9월 1일인데 시험을 10월 29일 날 봐. 24일도 아니고. 그 빡시게 지금 58일 남은 거예요. 58일. 자, 마지막 30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자,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두 개가 있으면 뭘 팔아요? 일반 주택 하시면 돼요. 기간 제한 없고 비과세하는 거 아니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죠. 집이 2개는 바로 비과세 없다겠어요? 그죠? 일반 주택 팔면 되고. 2번은요. 혼인. 자, 보통 우리가 볼 때 뭐라겠어요? 2주택 특례는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거라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다 했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가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 되면 얘는 일반주택이란 말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그 일반주택은 뭐라겠어요? 내 앞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2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집을 팔면 되는데 얘는 2주택은 맞지만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뭐다? 이때는 뭐다?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몇 년 안에? 5년 이내. 그죠?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여기는 이제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고 여기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어지, 그러니까 정하면 안 되잖아. 왜? 어느 집으로 합가할지 모르는데 이걸 먼저 팔아라 이렇게 정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정할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나와 있어. 어느 집 먼저 팔지 나와 있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누구 집을 팔고 부모 집을 팔 테고 여기 누구 집을 팔아? 남편 집을 팔겠죠. 먼저 뭐 이렇게 되는 거 나와 있는 거죠. 딱 나와 있지 뭐 답이. 그렇죠? 근데 그다음 보통 남자 집을 사요. 여자가 자기 집 안 팔려고 하잖아. 그래서 왜? 여자가 와이프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걸 팔겠죠. 다 당연한 얘기를. 그렇죠? 물론 뭐 부인 집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갑인 경우에. 그렇죠? 어제 그 어떤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오늘 여름에는 외식을 많이 했대. 근데 신랑은 뭐라고 하냐면 부인이 날이 더우니까 오늘은 밖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 그래서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데 날 더우니까 오늘은 찌개 끓이지 말고 더우니까 밖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게 뭔 얘기야? 허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그래 그러면 뭐 오늘은 저녁 먹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허락을 하는데 자기가 그럼 교수님이 안 돼 그럼 뭐 안 먹는 거 당연하대. 야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어떻게 우리는 그냥 뭐래 오늘 날 더우니까 나가서 먹어 이러죠. 그럼 나는 따라가는데 나한테 와이프가 오늘 나가서 먹으면 안 될까? 그런 게 어딨어요. 야, 진짜. 어디 밥 먹다 울컥했네 중간에. 중간에.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요? 저만 그렇게 사는 거야? 알았어요. 괜히 얘기했네. 그죠? 자, 그럼 2번은 그러니까 1주택 구역 1세대 구성한데 혼인함으로써 2주택 됐죠. 그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비과세율을 판정한다. 그죠? 뭐 문화주택도 마찬가지죠. 2번도 뭘 팔아라? 일반주택 파시면 되고 4번이 틀렸어요. 상속을 받으면 자, 뭘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에 뭘 팔아? 일반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이는 왜 틀렸어요, 근데? 그렇죠. 2년 이내가 틀렸어요. 왜? 상속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 평생 아무 때나 팔아도 돼. 대신 뭘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데 얘는 2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1주택 등에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기존의 일반주택을 팔면 되고 얘네만 여기는 일반주택이 안 되니까 먼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기간이 나온 애가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걸 구분 잘 하셔야 돼. 그게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 5번은 그거죠. 5번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죠? 얘는 뭐라겠어요? 일반주택 취득 후 그죠? 일반주택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데 얘는 언제 취득해라?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죠?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경과 후 취득하고 그리고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면 얘는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다. 되겠습니다. 이 지문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왜? 반복되거든요, 반복.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는 거야. 그죠? 점수는 연연할 거 없어요. 왜? 지금 많이 맞으면 좋긴 한데 시험은 10월 29일 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 안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왜? 이제 전진만 있는 거잖아요. 전진만. 덜 나왔으면 전진하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